안녕하세요. 네, 다음 세대의 게임 디자이너에게 오늘 그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인디를 꿈꾼다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굳이 어떤 그런 인디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 정말로 막 이렇게 배고픈 개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좀 독립적인 어떤 그런 개발을 꿈꾼다라는 부분을 좀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창업을 준비한다거나 뭐 이런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좀 완전 투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전 좀 인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든 좀 이렇게 독립적인 환경에서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것을 꿈꾼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게임 개발자분들을 이제 뭐 알게 돼서 이제 좀 친해지고 그래서 뭐 이제 뭐 술자리 이렇게 가보고 그러면 프로그래머든 그래픽 디자이너든 게임 기획자건 그러니까 좀 뭔가 그 게임을 정말 좋아해서 업계에 온 사람들은 결국 내 게임을 하고 싶다라는 걸로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만들고 싶은 게임 혹은 뭐 내가 좋아하는 장르의 게임. 그러니까 이분들도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랑은 좀 다른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 우선은 회사, 즉 게임 개발사는 상품을 만듭니다. 예, 그쵸? 예, 그러니까 개발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즉 팔리는 것. 그러니까 가장 큰 목적이 뭐냐 하면 뭐 안 그런 회사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회사들 제가 들었던 회사들은 다 똑같았어요. 뭐냐면 아 그러니까 업계를 비판하는 내용일지도 모르겠는데 마켓에서 유행하는 어떤 그런 걸 좀 이제 좀 많이 만드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전략적인 걸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영업 전략 아니면 뭐 경영 전략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거를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음, 제가 업계에 있으면서 느낀 거고 실제로 뭐 듣기도 했던 건데 뭐냐면 지금 마켓에서 뭐 매출 1위를 달리고 있는 게임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거랑 비슷한 게임이지만 그래픽 퀄리티나 아니면 뭐 좀 다른 좀 그래가지고서 넣어서 컨텐츠를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하거나 해가지고서 퀄리티를 좀 더 이렇게 올려서 내면 1등은 못해도 2등 혹은 뭐 3등 정말로 잘 안 되면 그래도 뭐 10등 안에 드는 뭐 요렇게만 해서 내도 그러니까 그 10등 안에만 들어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면 중박이라 그래서 충분히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틀린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부정하기가 좀 굉장히 힘든데 아니, 부정할 수가 없지. 논리적으로 만든 거니까 이건. 예. 근데 좀 게임 개발자들은 그런 거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납득을 하지만 사실상 이제 그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건 이제 사람마다 좋아하는 장르도 다 다르잖아요. 뭐 제가 본 분들 중에서는 뭐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그냥 모바일 RPG 만드시는 그래픽 디자이너 분이신데 이분은 정말 철권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뭐 철권 게임을 뭐 자주 하고 뭐 툭하면 이제 뭐 철권 한 판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그 대전격투 게임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 대전격투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어 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밖에 계시니까 잘 이제 그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한국 게임은 왜 똑같은 것만 나오냐. 이거 적어야 되겠다. 한국 게임은 왜 똑같은 것만 나오냐. 예, 흔히들 얘기하는 개돼지 게임 같이 뽑기 위주의 것, 뭐 과금을 많이 해야만 하는 것, 뭐 이런 것들만 나오냐라고 이제 그 비판하시는 유저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분들은 이거 가지고 좀 한국 게임은 뭐 그래서 뭐 믿거국이라 그러죠. 믿고 거리는 국산 게임.
근데 제 업계를 대변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있냐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유가 사실상 가장 커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발자들한테 이제 월급을 이제 그 지급을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스크를 좀 굉장히 적은 방법으로 이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마켓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임 그거를 좀 이렇게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뭐 아니면 뭐 시스템 뭐 어떤 부분만 좀 이렇게 바꿔서 내면 지금 이제 그 유저들이 이제 좀 많이 즐기고 있는 장르이니 충분히 좀 승산이 있지 않나라는 이제 그 판단들인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좀 다른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마켓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게임을 개발한다고 가정을 하면 요즘에 모바일 RPG 만든다고 치면 뭐 짧게는 1년, 그다음에 뭐 길게는 한 2년까지도 보거든요. 통상적으로 한 1년 6개월 정도? 그럼 이제 그 시간 동안 시장이 변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상 RPG 장르는 그러니까 모바일 RPG 장르는 지금 좀 마켓에서 굉장히 좀 오래 있는 그런 게임들도 있어요. 뭐 세븐나이츠나 별이 되어라나 뭐 이런 게임들 같은 경우에서는 뭐 3년? 3년? 그쵸? 한 3년 됐죠? 예, 그 정도로 이제 좀 길게 가고 있죠. 그렇긴 한데 그게 아닌 다른 장르들은 그러니까 금방금방 사장되는 게 이제 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막 지금 마켓에서 유행하고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따라가자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된 분석을 하고 들어가면 좀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한국의 게임 개발자들은 그러니까 제가 만나본 그러니까 게임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트리플 A급 정도의 게임은 잘 모르겠지만 뭐 언더테일이나 아니면 뭐 솔트 오브 생추어리 그 왜 2D 게임 2D로 나온 뭐 다크 소울이라는 게임 있던데 뭐 그런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키스트 던전이나 뭐 올이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게임들 만들어 하시고 싶은 분들 진짜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만들고 싶어 하는 건 그런 건데 회사에서는 그런 걸 만들 기회가 없는 거죠. 왜? 상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언젠가는 자기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어 해요. 근데 이 기회가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여기에는 좀 굉장히 많은 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필요하죠. 게임을 혼자서 만들려면 좀 여력이 좀 힘들죠.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그래픽 디자인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획자라고 한다 그러면 만약에 그래픽 디자이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공부해야 되겠죠. 만약에 프로그래머다 그러면 이제 그래픽 리소스를 어떻게 할 건지 있어야 되겠죠. 어 여러 가지 좀 그런 상황들이 잘 안 되니까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실상 여유라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요즘에 가장 가난한 것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그 타임 푸어라 그러잖아요. 시간이 없는 사람들. 근데 한국에 있는 개발자들은 대부분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야근에 좀 지쳐 있고 그렇다 보니 주말도 뭐 주말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음을 그렇게 먹었는데 어 막상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공부해서 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로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왜 해외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냐라고 한다 그러면 간단해요. 제가 이제 그 뭐 제가 봤었던 그 해외에 있는 케이스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 미국에 갔을 때 어, 일하고 있는 제 사촌 동생을 보고 그 다음에 거의 미국 그 라스베가스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에서 제가 알던 형님, 미국으로 이민 가신 형님이 있거든요. 그분 형님 집에서 하루 묵었는데 그분도 이렇게 만나 뵙고 그래서 이제 그 두 케이스를 실제로 봤는데 그다음에 일하고 계시는 저희 큰아버지나 아니면 제 동생들 이렇게 봤을 때 특징이 뭐냐면 미국은 야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 사촌 동생도 그래요. 그러니까 야근 안 한다고 자기는. 그러니까 시간 되면 그냥 그럼 뭐 집에 간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뭐 모든 북미라고 해도 모든 회사가 그렇진 않을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뭐 회사에 남아서 이제 야근하고 뭐 그럴 건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인터뷰 보니까 어 해외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인터뷰를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좀 늦게까지 있다가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도 조금 한국보다는 좀 덜해요. 한국은 거의 야근을 하려 그러면 밤 10시가 기본이고요. 밤 10시도 좀 일찍 퇴근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 푸어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개발자들은. 그래서 뭔가를 시도하기가 좀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예요, 이런 게. 시간이라도 좀 있으면 아마 사람들이 뭉쳐서 뭔가를 이렇게 비벼볼 수 있을 텐데 일단은 한국에서는 좀 그런 여건이 굉장히 안 돼요. 그러니까 근로 환경이 좀 어, 요즘에 논란 많잖아요. 예, 기사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한국의 게임업계 근로 환경. 근데 또 모든 회사가 그런 거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칼퇴근 칼출근이라서 사실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좀 이직을 하기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기도 한 거예요. 제가 제 공부를.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적어야겠다. 대부분의 한국 게임 개발자 분들도 자기 게임을 만들고 싶어 하지만 타임 푸어, 즉 시간이 없어서 그 할 수가 없다. 네, 현실적 이유. 네, 현실적 이유예요. 진심입니다. 네. 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타임 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만요. 타임 푸어 이야기하면서 뭐 하려고 그랬는데 아, 뭐 넘어가죠. 네. 뭐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왜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뭐 왜 이런 상품들만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요. 그래. 이야기하려고 그랬다. 맞아. 이게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디 개발을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게 진짜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게임 개발자들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해외도 비슷할까요? 뭐 해외는 그래도 좀 실업자에 대한 지원이 그래도 좀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소득이 있는 국가도 있고 뭐 굉장히 잘 돼 있는 국가 같은 경우에서는 핀란드였나요? 그 얼마 전에 그 기본소득 올린다 그랬던 데가 뭐 어디 북유럽 쪽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기본소득 월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를 올린다 그래가지고 기사 났었었는데 결국엔 잘 안 됐죠. 중요한 게 그런 기본소득이 있다는 그런 개념. 근데 한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인디를 하려고 하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게 뭐냐면 내 돈을 까먹으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고정 수입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도를 하려고 그러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회사를 내가 때려치고 인디에 만약에 몸을 던진다라고 했을 때 알바를 하면서 살 수가 없잖아요. 저희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알바를 하면서 살 수가 없잖아요. 최저 시급이 6천 얼마인데 한 달 내내 해봐야 만 원대도 제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물가를 고려해 봤을 때 그러니까 월세만 해도 빠져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타임푸어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어떤 그런 보장되는 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니에요. 한국은. 그러니까 성인이 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더 안 좋은 국가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제 그 게임이 좀 굉장히 선진화되고 뭐 어떤 유럽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북미 아니면 북유럽 뭐 이런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일본만 해도 그러니까 바로 옆 나라인 일본만 해도 어느 수준이냐면 알바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예. 제가 이제 그 일본에 갔다가 오신 분하고 그다음에 일본에 살다가 오신 분하고 일본에서 실제로 생활하셨던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굉장히 많이 나눠봤는데 힘들면 그냥 알바하면 된대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벌고 그 번 돈으로 이제 그 생활을 하면서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는 있다는 거죠. 알바 같은 경우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야근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뭐 그래도 뭐 추가적으로 잔업시키는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뉴스 보니까 아주 그냥 못된 사장들이죠. 파트타임인데도 실제로 파트타임이 아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결국은 내 게임을 하고 싶다인데 이런 이유들로 좀 잘 안 돼요. 예.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어, 자 그러면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자기 게임이라는 거를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예?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제 사례를 좀 이야기해 드릴 건데 우선은 그 먼저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왜 반드시 게임 업계에 와야 하는가? 들어와야 하는가? 이 중요한 이유인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같은 꿈, 그리고 같은 꿈, 같은 목표를 가진 마음이 잘 통하는 동료를 구할 수 있어요. 네. 저도 창업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제 30살 때. 뭐, 그 회사는 지금도 있어요. 그 뭐, 잘 됐어요. 결과는 잘 됐는데, 저는 좀 이렇게, 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고 뭐고 이런 다 털고 나왔어요. 저도 근데 그걸 창업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마음이 당시에는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동료랑 둘이서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 업계에 들어오면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으면 사실상 어떤 그런 함께할 사람을 찾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죠? 근데 어 그 업계에 들어오면 이렇게 같이 일하다 보면 이 사람 나랑 좀 마음이 맞는데, 이 사람 좀 비슷한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친해지게 되잖아요. 친해지게 되고 그러면 저희 뭐 형님 저희 뭐 언제 뭐 하나 같이 하죠? 아니면 뭐 야 우리 이거 언제 한번 뭐 하나 만들어 볼까? 이런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상 제일 중요해요. 게임 업계에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대부분의 게임 개발자들은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있다고요. 근데 이게 이제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랑 좀 생각하는 게 비슷한 사람들. 그게 아니라면 나랑 뜻이 맞는 사람들이라도 반드시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뭔가를 도모할 수 있죠. 미래에 대한 준비나 뭐 이런 걸 도모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실제 사례인데요. 애니팡을 개발한 썬데이 토즈 이종 대표죠? 네, 썬데이 토즈. 이게 썬데이 토즈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뭐냐면 그 토즈라고 하는 그 카페라 그래야 되나? 뭐 스터디 공간을 제공해주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 같은 데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모임 공간이에요. 모임 공간 토즈가 있어요. 여기에 일요일 날마다 모여서 개발했대요. 그래서 일요일 날마다 토즈에서 모였다 그래가지고서 이름이 썬데이 토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것도 보시면 딱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특정한 공간에서 주말에 뭐 일을 안 할 때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뭔가를 이렇게 도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사례예요. 실제로 있는 사례예요. 그리고 뭐 얼마 전에 기사 중에 하나 보니까 뭐 한국에서 창업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고가 없어서라 그러던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북미나 뭐 이런 데에서는 대부분 위대한 회사들은 차고에서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예시가 나오는 게 애플이더라고요. 애플이 이제 차고에서 시작했다고. 사실상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아시는 형님 중에 한 분은 뭐냐면 작업실을 월세로 구했어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작업실에서 게임 개발해요. 그리고 이 형님은 그 인디 게임도 좀 여러 가지 냈는데 이제 뭐 다 이제 뭐 단순한 게임들이고 좀 이렇다 보니까 결과는 안 좋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토요일마다 작업실에 모여서 그 월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같이 모이는 사람들끼리 이제 뿜빠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보증금도 다 뿜빠이해서 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뭔가 같이 모여서 작업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려 그러면 제일 중요하죠. 업계에 들어와야 된다. 게임 업계. 예.
그래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준비를 하냐.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무조건 업계에 들어와서 좀 좋은 퀄리티, 그 다음에 좀 좋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하고 가르친 사람들 중에서 나랑 좀 비슷한 뜻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뭔가 좀 미래를 도모하는 게 그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를 도모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업계에 꼭 들어오셔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실제로 뭔가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건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자가 인디 팀을 만들려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기획자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기획자 욕먹는 이유 있잖아요.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회사에서 기획자에 대한 평판이 그렇게 좋은 회사는 제가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그렇다 보니 기획자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개발한 자기 게임을 만드시려고 하는 다른 파트분들한테.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인디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획은 이미 본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거든요. 아이디어나 뭐 이런 게.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들어갈 포지션이 없어요. 예. 그래서 사실상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기획자면서 인디를 뭔가 좀 정말 강력하게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추천하는 건 프로그램을 공부해서 자기가 직접 뭔가 간단한 걸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는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유니티 엔진이나 뭐 이런 걸 써서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림이라도 좀 그리실 줄 알아야 조금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디판에서는 문서만으로 뭔가 되는 케이스를 잘 못 봤어요. 예. 제가 좀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있긴 있나? 잘 모르겠네요. 그 스매시 더 배틀인가? 그 1인 개발하시는 분, 그 퀄리티 굉장히 좋게 그 1인 개발 1인 개발 하시는 분 있거든요. 그분은 다 직접 본인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 표춘 시리즈 NC소프트에서 NC소프트에서 한 3억인가 받았다고 예전에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표춘 스피리트 그 표춘 시리즈 만드시는 분 인디 개발로. 근데 그분도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1인 개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다른 동료를 구하는 게 수월해요. 그러니까 기획만으로는 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내가 실제로 뭔가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이런 거죠. 일단 업계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신뢰받는 동료가 된다. 그쵸? 이게 1이겠죠. 예. 자, 그 다음에 틈틈이 시간을 내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래픽 디자인 공부를 한다. 그쵸?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뭐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때부터 동료들과 시작. 개발을 시작.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는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뭔가 투자를 받아서 하겠다. 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제 단언할 수 있어요. 전 솔직히 투자를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저는 이제 가서 직접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형 투자 잘 모르겠는데 그 투자 안 받는 게 좋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일단 연대모직이 껴있고요. 그러니까 즉 투자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 투자하는 투자자가 뭐 네가 뭐 잘 안 되면 그래 내 돈 날리는 거지라고 생각 안 해요. 투자자들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원금 회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원금 회수에 대한 생각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걸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좀 빚을 떠안거나 그래서 힘들어지거나 하는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은데 투자는 진짜 웬만하면 받으시지 마세요. 아니
아니 진짜로 그냥 안 받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제가 경험자로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제 그러니까 사업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제 이야기를 해드리면, 저희는 거의 독립자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님의 아버지가 뭐 어떻게 대표한테 이렇게 그 빌려준 그 돈으로, 그러니까 가족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한 걸로만 시작했고, 저희는 2달 만에 그거 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그런 그 회사의 그 기반 자본을 만들어 놨어요. 저희는 아예 처음부터 투자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했을 때에는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그 회사는 지분 관계도 굉장히 깨끗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케이스인 게 뭐냐면, 투자를 만약에 받게 되면 솔직히 저는 제 주변의 분들한테 이야기하지만, 투자를 받는 그 순간부터 내 게임이 아니게 되고 내 회사가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의 요구가 있거든요. 맞춰줘야죠. 예. 그 투자를 받게 되면 뭐냐면 시작부터 자본에 매달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들어오는 이 투자금이라고 하는 건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형태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치형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적어도 내가 받은 돈 그 정도는 항상 그 연대보증을 통해서 내가 갚아줘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왜 그렇게 강한 그런 걸, 강한 권력을 좀 한국에서 좀 가지고 있는 편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돈이라는 걸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으면. 그러니까 안 그런 케이스를 저는 그 제가 사업할 때는 못 봤어요. 네. 정말 안 그런 케이스는 못 봤어요. 자, 이 돈 가져다가 쓰고 뭐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니까 최소한 지분을 최소가 지분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분. 근데 당연히 뭐 엔젤 투자가 뭐 그런 형태니까, 뭐 우리가 이 돈 너한테 투자해 줄 테니까 지분 얼마를 줘라 라는 걸 테니까. 근데 대부분은 지분뿐만이 아니라 그 투자한 그 원금에 대한 건 보장을 어느 정도 했어야 되는 그런 것들, 그런 제한들의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받는 건 진짜 위험한 생각이다. 투자라고 하는 건 결국에 독이고 족쇄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디 개발을 시작해라. 그리고 좀 모진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그 아예 그 개발사를 투자를 받아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 이분들이 이제 그 투자가 이제 그 받아서 하다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회사가 그때부터 진짜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이걸 막기 위해서 또 다른 투자를 어디선가 모아야 되고 뭐 이런 식인데, 음,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인디를 해서 하라라고 추천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부담감을 시작부터 안고 있는 게 문제고요. 예. 그리고 인디를 해서 저희가 뭔가 좀 그 팀이 뭔가 시장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긍정적인 시그널을 일으킬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게 검증이 되면, 그때부터는 뭔가 투자를 해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닌 상태에서 투자를 받는다고 한다 그러면 솔직히 저는 그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검증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임, 이게 우리가 보기엔 분명히 재밌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 개발사가 돼서 이걸 가지고 먹고 산다는 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니 검증되지 않은 기술, 그러니까 즉 알 수 없는, 그다음에 미지의, 확인되지 않은, 증명되지 않은 이런 걸 가지고서 투자를 받아서 뭘 한다? 그래가지고서 그걸로다가 뭐 운영을 한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정말 경제적인 자살 행위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인지를 통해서 작은 거라도,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뭐 똥 피하기 정도 수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도 괜찮은데, 냈을 때 어떤 그런 유저의 데이터를 보고, 아 이게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구나, 우리 팀이 가질 수 있는 게 그래도 뭐 리텐션은 잘 나온다라고 뭐 이렇게 이제 좀 가시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장점이 있다면 투자를 받는 것도 저는 뭐 한번 들이대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 아니 그래도 나는 그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뭐 그래도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좀 이렇게 정말로 해보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런 검증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 그러면 뭐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하진 않지만 반드시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검증 과정 후에는 투자를 받으셔서 해보시는 게 나쁘지는 않겠죠? 근데 인디 뭐 이런 그런 검증 과정도 없이 처음부터 투자를 받겠다? 이건 제가 봤을 땐 그냥 경제적인 자살행위입니다. 예. 이거 저는 그냥 인디를 해서 검증이 됐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투자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경제적인 자살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래서 저는 투자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순간 더 이상 인디는 아니게 될 거고 회사가 자기 회사가 아니게 될 거고 프로젝트가 자기 게 아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PF, 그러니까 프로젝트에 대한 그 수익 쉐어만 하면서 이제 그 들어오는 투자 자체도 안 좋다. 저는 실제로 제가 그 사업해서 창업해서 이제 그 할 때 뭘로 받았냐면 미니멈 개런티라고 해서 발생하는 수익 쉐어를 미리 이제 정산해 주는 게 있어요. 미리 이제 야 1억만큼은 1억 정도는 뭐 수익 생길 수 있으니까 1억 정도는 우리가 먼저 땡겨줄게. 대신 이게 수익이 발생했을 때에선 1억이 채워질 때까지는 너희한테 수익 쉐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먼저 주는 그런 거거든요. 미니멈 개런티가 MG라고 하는데 저희는 MG를 좀 받았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거는 담보를 하는 게 뭐냐면 미래에 발생하는 수익이니까 그렇게 뭐 위험은 되진 않아요. 서비스만 계속 유지해주면 되는 거니까. 전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쿨하게 족쇄 없이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도권이 저희한테, 그러니까 즉 개발에 있고. 네, 그렇습니다.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네요. 네. 투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봐서 제가 정말로 친한 형은 아직까지 빚 갚고 있어요. 사업한 그 연대보증 것 때문에 지금도 빚 갚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예 이걸 들으시는 분들한테 처음부터 좀 뭔가 제가 생각하기엔 좀 리스크가 적은 방법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일단 업계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동료를 이제 모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뭔가를 이제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공부하시고 그 수준까지 되신 다음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신뢰받는 동료가 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내서 공부한다. 그다음에 이제 그 수준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 동료들하고 뭐 이렇게 뭐 썬데이 토즈의 예시처럼 인디 개발을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해서 런칭해 보시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케이스가요. 제가 생각해 가장 좀 그래요. 네. 전 여러분들이 위험해지시는 걸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자, 다음. 그러니까 저 솔직히 인디 개발자를 좀 많이 동경하는데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인디 게임 개발자분들을 보면 제 자신이 비겁해 보여. 뭐냐면 나는 먹고 사는 거에 어쩔 수 없이 타협해서 회사에서 그냥 나의 어떤 그런 생각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나의 기술로 시장을 분석하고 그 시장에 맞는 그 게임이나 만드는 그냥 상품이나 찍어내는 사람이구나. 나도 정말 해보고 싶은 건 진짜 전 예전에 시나리오를 썼던 사람이니까 만들어보고 싶은 세계가 있거든요. 내가 만들어보고 싶은 세계가 있는 사람인데 진짜 난 비겁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인디 개발자분들을 좀 많이 동경하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자유. 이게 진짜 큰데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냥 요즘에 들은 얘기 솔직하게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라 해야 되지?
요즘에는 기획자보다 사업부에서 기획을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인데 뭐냐면 지금은 이제 그 뭔가 모바일 쪽으로 이제 그 넘어오면서 이제 좀 BM이 중요한 그런 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그렇다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가장 잘 아는 쪽은 사업부 쪽이에요. 거기에 이제 데이터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마켓에 대한 이제 그런 분석해둔 그런 자료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꽤 있으니까 뭐 물론 사업부 사람들이 무조건 그걸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업부랑 좀 기획팀이랑 혹은 뭐 사업부랑 개발팀이랑 마찰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사업부 쪽에서도 수준이 잘 이렇게 뭐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닐 테니까. 근데 뭐 들은 모 회사나 뭐 어떤 그 큰 그래서 모바일 쪽에서 좀 이렇게 좀 큰 힘을 쥐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그런 회사들에서는 기획팀보다도 그 사업부의 영향이 좀 굉장히 크대요. 사실상 좀 컨펌 자체가 그쪽에서 나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회사에서는 상품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상품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제가 봤을 때 좀 기획자의 어떤 그런 입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BM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꺼지지 않을 거고 더 커질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기획자의 입지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럼 결국 기획자가 할 수 있는 수준이 뭐냐? 값이나 넣고 뭐 이런 거겠죠? 데이터 값이나 넣고 뭐 이런 거? 사실 좀 어두워요. 제가 보기에 기획자, 그러니까 게임 디자이너의 미래라는 게 전 솔직히 좀 어두워요. 그래서 좀 걱정도 좀 굉장히 많고 저 스스로도 좀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해요. 근데 인디 개발자분들은 일단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걸 이제 그 정말로 구현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물론 뭐 요즘 한국 인디를 보면서는 이게 왜 인디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좀 비슷한 그런 뭐 방치형 게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반치형 인디 게임 뭐 그래서 뭐 그러는데 전 사실상 그런 거 인디 게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게임들은 그냥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근데 정말로 인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레플리카라든지 아니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뭐 스매시 더 배틀 뭐 이런 거 만드시는 그런 정말로 인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이런 입김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걸 정말로 뭐라 해야 되지? 어떤 장인처럼 그러니까 꾸준히 이렇게 고민하시고 고뇌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개발하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동경해요. 그런 부분들 그런 게 있다는 게 좀 굉장히 예. 그리고 그 용기 예, 맞아요. 예. 그런 인디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강단을 기반으로 용기를 내면서 좀 뭔가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좀 동경스러워요. 사실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거,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이제 뭐 킥스타터나 뭐 이런 거 규모가 좀 굉장히 크잖아요. 킥스타터 잘 된 경우에서는 뭐 마이트 넘버 나인 같은 진짜 왜 그러셨지? 이나우 캡콤 선배시긴 한데 돈을 시궁창에 버릴 셈이냐? 엄청 명대사죠. 네, 해외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장치가 있어서 조금은 전 좀 그 인디판이 그래서 좀 더 활성화가 잘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한국은 근데 텀블벅이나 뭐 이런 거 다음 스토리 펀딩이나 뭐 이런 거 좀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킥스타터나 뭐 이런 것처럼. 뭐 물론 텀블벅에서도 뭐 억대의 어떤 그런 프로젝트 펀딩이 마감되는 것도 보긴 봤는데 잘 일어나진 않죠. 그런 거예요. 그렇다 보니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사실상. 담보되지가 않는 거잖아요. 네, 이걸 한다고 했을 때. 근데 그분들은 어떤 그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다른 걸 다 포기하고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좀 굉장히 동경을 많이 해요. 그리고 원래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게임 개발은 상품 개발 말고, 그러니까 게임화 된 상품 개발 말고
게임 진짜 그냥 게임 개발. 게임 개발은 인디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결국 자기 개발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다음에 개발자가 만들어 보고 싶은 세계관, 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상품화하기 좀 굉장히 힘들거든요. 야, 네가 생각하는 그 이야기나 그 세계관이 되겠어? 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굉장히 납득하기가 힘들죠. 이제 타인이 보기에는. 그래서 그냥 이런 걸 할 때는 그냥 인디로 이렇게 혼자서 뭔가 이렇게 만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윌라이트가 심시티를 혼자서 만들었던 것처럼, 리차드 게리엇이 울티마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좀, 예.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동료들이 있으면 좋겠죠. 사실 그래서 제가 그 동료를 찾기, 그런 동료들, 그러니까 함께 뜻을 맞출 그 동료들을 찾기 위해서 게임 업계에 들어와라라고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어 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디 개발자를 굉장히 동경해요. 그래서 제가 그 공개 사과 영상을 바로 올리고 제가 영상을 지웠던 이유가 이거예요, 사실상. 제 이야기가 그 인디 개발자분들한테 좀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그 트위터의 내용들을 좀 보면서, 그러니까 그 트위터의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인디 개발자분들 뭐 기분 나쁘시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개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트위터였는데, 그걸 보면서 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동경하는 그분들한테 뭔가 좀 피해를 그러니까 심리적인 피해나 뭐 이런 거 주기가 싫어서,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 스스로가. 그래서 바로 반박 영상을 삭제하고 공개 사과 영상을 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인디 개발자를, 네, 동경합니다. 네, 이번 편은 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좀 짧을 거라고요. 네, 어 지금도 뭐 충분히 뭐 길게 한것 같긴 한데, 네. 이번 편을 마치면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제가 신입 그다음에 1년차 2년차 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뭐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국에선 그런 게 절대 될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막 10년차 제 연차가 되는 그분들이. 그래서 니가 너처럼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너 해외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진심이에요. 근데 저는 제 영상을 보시는 그 지망생분들이나 신입분들 혹은 뭐 1년차 2년차 분들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면, 만들고 싶은 게임이 있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서 봤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셔서 직접 해보세요. 한국이라고 해서 저는 안 될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게 그 어떤 게임이든, 그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임이든 불가능한 게임이든 그게 뭐가 됐든 전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전 그런 발상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네이버의 그 게임 기획자 커뮤니티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있잖아요. 예, 이거 세 글자. 근데 거기에 가보시면 뭐 굉장히 좀 이렇게 거기에서 좀 상처를 많이 받으신 지망생분들이 많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기획자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꿈을 그 누군가한테 이야기하고 자신이 만들고 싶어하는 게임을 누군가한테 이야기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분명히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네가 뭘 그런 걸 만들 수 있어? 뭐 비웃음도 많이 당해보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저는 이 바닥에서 지금까지 살아남고 있고 지금도 그냥 회사 잘 다니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잘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 그 목표, 만들고 싶어하는 그 게임, 무럭무럭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좋은 동료들과 함께 개발할 수 있기를 전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요. 희망 잃지 마시고요. 잘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다음 세대 게임 디자이너들에게 이야기하는 본편이 다 마감됐어요. 어, 5편이고요. 보니까 한 50분짜리 3편, 그다음에 42분 한 편, 그다음에 이것도 한 40분대 넘어가는 것 같네요.
좀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끝까지 다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바라는 게 하나 있다면 제가 했었던 그 이야기들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